또다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회의 중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해댄 걸 보니 뭔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건데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어머니. 하지만 언제까지 걸려오는 전화를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몇 배, 아니 몇십 배의 후폭풍을 감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너 왜 빨리 전화를 안 받는 거니? 내가 지금 너한테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지 알아? 어머니, 저 회의 중이었어요. 뭐? 회의? 그 회사는 고졸이네를 데리고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 회사 수준도 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끝마다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들먹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남자친구에 비하면 제 학력이 한참이나 뒤처진다는 게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 나 곧 너희 회사 앞에 도착하니까 얼른 나와. 네? 지금 저희 회사 앞으로 오신다고요? 그래, 얼른 나오라니까. 왜 같은 말 두 번씩이나 하게 하는 거야? 어머니, 저 퇴근하려면 아직 1시간 더 있어야 해요. 얘 좀 봐. 그럼 나보고 지금 1시간을 더 기다리라는 거니? 그래도 어머니, 근무 시간은 지켜야 하잖아요. 나, 너랑 긴 말하고 싶지 않다. 나오라면 얼른 나와. 전 어쩔 수 없이 과장님께 양해를 구한 뒤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정문 앞으로 나가자 어머니는 낚아채듯 제 손을 잡아 끄시더군요. 너 지금 나랑 갈 데가 있다. 네? 어딜요, 어머니? 어른이 가자고 하면 군소리 없이 따라 나서야지.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니까. 에휴. 남친 어머니는 이제 나에 대놓고 제가 못마땅하다는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긴 부모님이 그러신데 네가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니?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왜? 네 부모님 얘기하니까 속상해?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 몸은 불편하셔도 저 반듯하게 키우셨어요. 어머, 얘 눈 똑바로 치켜들고 대드는 것 좀 봐. 그래서 내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어머님이 가정교육까지 들먹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우는 거니? 아유, 얘 좀 봐. 내가 뭘 했다고 우는 거야?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시는 건 많이 힘드네요. 참, 아유, 이 말하는 것 좀 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날 교양 없는 사람으로 딱 오해하기 좋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한다는 거야. 왜 어른 말을 네 멋대로 해석하는 거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을 오해한 게 아니고요. 그만하자. 너랑 이렇게 말 섞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 어머님은 더 이상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어머니의 막말에 사실 저도 차츰 지쳐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죠.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과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 때문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거친 말도 서슴지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뭐? 부모님 두 분 다 장애인이시라고?
엄마, 장애라고 해도 아버님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실 뿐이지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거잖아.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어디가 불편한 건데? 장모님은 언어장애가 있으신데요. 언어장애? 아니 그럼 말을 못한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장모님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뭐? 엄마 수화 몰라요? 수화로 하실 말씀 다 하신다고요. 상민이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리고 장모는 누가 장모야? 장모라는 소리 당장 집어쳐.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첫인사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를 거실에 두고 주방에서 모자가 나누는 얘기 소리가 여과 없이 들리더군요. 세상에, 아유, 어떻게 그런 집애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니? 엄마, 도희 듣겠어요.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낮추긴 뭘 낮춰? 내가 우리 집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희가 듣는다고요. 아유, 한심한 녀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애를 데리고 와. 학력도 고졸이라면서. 엄마,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도희를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사랑 좋아하네. 상민아,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동정이지? 부모는 장애인이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지. 그래서 너 지금 쟤 동정하는 거라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도희, 누군가의 동정을 받을 만큼 불쌍한 여자 아니에요. 똑똑하고 괜찮은 여자라고요. 네가 아주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어쩐지 애가 분위기가 우중충하더라니. 난 절대 허락 못한다. 그러니 당장 데리고 나가. 엄마 제발요. 당장 데리고 안 나가? 엄마가 쫓아내는 걸 네 눈으로 봐야겠니? 전 그날 쫓기듯이 남자친구 집을 나왔습니다. 여기다. 들어가자. 어머니가 제 손을 끌고 데려간 곳은 종로의 한 역술인 집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점집이야. 내가 예약 잡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어머니, 왜 이런 곳에... 왜라니?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상민이랑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온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사주가 어떤지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니? 우리 상민이랑 궁합이 어떤지도 봐야 하고 며느리 잘못 들였다가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는 거 모르니? 어머니는 제 관상과 사주가 어떤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궁합을 보나마나 상극일 거라고 하시면서요. 선생님, 이 관상하고 사주 좀 봐주세요. 어디 보자. 점집 안은 알록달록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역술이는 제 예상과 달리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어요. 이럴 수가. 이런 관상이 다 있다니. 역술이는 제 얼굴을 뜯어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얘 관상이 그렇게 안 좋아요? 몇 년, 몇 월, 몇 시. 네? 예, 너 태어난 연월 시간 말씀드려. 전 역술인에게 제가 태어난 시간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이구, 이런 사주는 처음일세. 처음이야. 선생님, 그렇게 안 좋아요? 좀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니까. 어머니는 제 사주가 좋지 않다는 걸 미리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어허, 당신 조용히 못해? 죄송해요. 얘 때문에 하도 속을 썩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네요. 고입이 방정이구만.
당신 보니까 남편이 보이지 않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용하시네. 10년 전 사고로 저 세상 갔어요. 아휴, 내가 남편 보내고 우리 상민이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애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와선. 시끄러. 보니까 당신이 문제야. 당신 남편, 당신 때문에 비명행사한 거라고. 예?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이거 불쌍해서 어쩌나. 남편 잡아먹은 팔자가 아들도 잡아먹게 생겼네. 네? 선생님, 아들을 잡아먹다니요. 귓구멍이 막혔어? 말한 그대로야. 당신 아들까지 잡아먹을 상이라고. 아이고, 죽은 사람 불쌍해서 어쩌나. 어쩌다 저런 팔자를 만나서 제명에 못 살고. 역술인의 얘기에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 살 수 있나요? 방법을 왜 나한테 찾아? 이 아가씨. 역술인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가씨가 방법이야. 내가 30년 넘게 사람들 관상과 사주를 봤는데 이 아가씨만큼 천운을 타고난 사람은 보질 못했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귀인이라고. 하늘의 길을 타고 태어났다니까. 예? 아유, 그게 정말이세요? 에휴, 옆에 귀인이 왔는데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 복을 걷어 차고 있지 당신? 하여튼 네 팔자가 집안을 말아먹고 있다니까. 선생님, 그럼 제 아들하고 도익궁합이... 궁합은 볼 것도 없다. 네 아들, 이 아가씨 아니면 네 남편처럼 비명행사한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 평생 이 아가씨 떠받들고 살아. 당신 아들이 이 처자 만난 것도 다 남편이 쌓아놓은 공덕 때문이라고. 당신 사주엔 그런 게 전혀 없어. 아유, 예, 제가 평생 받들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도 벌벌 떠셨어요. 아유, 미안하다, 도희야. 전 그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아가씨,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았네. 특히 부모님이 지성을 많이 들였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역술인에게 다녀온 뒤 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서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한다면서 상견례를 서두르시더군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왕 할 결혼인데 시간 끌 거 뭐 있니? 넌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지, 도희야? 네? 네, 어머니. 거 봐라. 도희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잖니. 갑자기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전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도희야, 결혼하면 시어머니 잘 모시고. 결혼식 전날 엄마는 제게 수화로 당부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유명하다는 그 점집에 다녀온 후 시어머니 나한테 엄청 잘해주신다고. 그래, 그럴 거야. 우리 도희 어딜 가든 귀하게 대접받으며 살 거야. 내가 너 가졌을 때 아주 기가 막힌 태몽을 꿨거든. 엄마, 또 그 얘기야? 얜 그런 태몽 아무나 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엄마는 어릴 때부터 한 번씩 제 태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아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엄마에게 듣곤 했던 제 태몽은 이렇습니다. 꿈에서 엄마는 겨울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꽝꽝 얼어버린 추운 들판이었는데요. 저 멀리 들판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푸른 나무였다고 해요. 엄마는 신기해하며 나무를 향해 걸어갔는데요. 그 나무에 탐스럽게 생긴 복숭아 하나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얼른 그 복숭아를 따서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천상의 맛이 따로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엄마가 복숭아를 베어 먹는 순간 차가웠던 겨울 들판이 온통 초록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신기해서 그 들판을 바라보다 잠에서 깼다고 해요. 여보, 나 너무너무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래? 어떤 꿈인데? 엄마는 아빠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수화로 말이죠. 유사 꿈이 아닌데? 여보, 우리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빠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곧 임신한 걸 알게 됐고요. 신기했던 그 꿈이 태몽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기는 분명 특별한 운명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 당신 꿈처럼 세상을 온통 봄빛으로 물들일 아이일 거야. 부모님은 꿈 때문에 제가 태어나길 더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 그런 복을 타고난 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난 이후 조금씩 아버지 일도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웠던 아버지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요. 옷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세탁이 깨끗하게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희가 복덩이야, 복덩이? 그래서 아버지는 절 복덩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도희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딸처럼 생각하시고 아껴주세요. 결혼식 날 아빠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절 부탁하셨죠. 물론 아빠의 부탁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태도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살갑게 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결혼을 반대할 때처럼 무시한다거나 막말을 해서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으셨죠. 저는 그런 어머님을 나름 성심껏 섬겼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시꺼먼 구렁이가 시어머니 집 담을 넘더니 어머니에게로 다가가선 어머니 몸을 칭칭 감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 어머니를 향해 도망치시라며 소리치려고 했는데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도희야, 왜 그래? 나쁜 꿈이라도 꾼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놀라 눈을 뜨니 베갯잇이 흥건했습니다. 오빠, 꿈에 어머님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감이 안 좋아. 에이,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 엄마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는 거겠지? 아니야. 꿈이 너무 생생한 게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가봐야겠어. 뭐? 지금 새벽 2시인데? 정 걱정되면 아침에 가자. 응? 아니 오빠. 지금 가야 해. 남편은 마지못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언젠가 비슷한 꿈을 꾸고 아빠의 사고를 막은 적이 있던 저는 혹시나 하는 다급한 마음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파트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 어머님을 불렀는데요. 방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죠. 아, 이상하다. 이 새벽에 엄마 어디 가셨지? 저와 남편은 집안 곳곳을 뒤지다 욕실에 쓰러져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남편은 즉시 119에 전화를 했고요. 어머님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뇌진탕입니다. 5분만 늦었어도 운명을 달리할 뻔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저와 남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다음날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긴 어디야? 어디긴요. 병원이에요, 엄마. 병원? 내가 왜 병원에 있어? 엄마 욕실에서 쓰러져 계셨다고요. 도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남편은 지난밤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시댁에 가자고 했던 일까지 말이죠. 아휴, 고맙다, 도희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황천길 가고 있었을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욕실에서 넘어지시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안정을 취한 뒤 퇴원을 하셨고요. 별다른 후유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점쟁이 말이 딱 맞다니까. 어머님은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왠지 하루 종일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꼭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그래, 일은 없다만. 어머님이 말끝을 흐리시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뭔가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아유, 도희 너 못 속인다니까. 내가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네? 어머님이 투자를 하신다고요? 그래, 내 친구 미순이 알지? 걔 아들 친구가 소개한 건데 확실하다고 하지 뭐니? 시어머니는 친구분이 용한 투자 중개인이 있다면서 투자를 권했다고 하셨습니다. 경혜야, 내가 대박 소식 하나 물고 왔는데 어때? 한번 들어볼래? 대박 소식? 그게 뭔데? 내 아들 친구 중에 투자 중개인 일을 하는 애가 있거든. 그 별명이 뭔 줄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뜸 좀 그만 들이고 본론부터 얘기해. 하여튼 성미 급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의 별명이 미다스의 손이래 글쎄. 미다스의 손이면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난다. 그런 뜻 아니야?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투자를 좀 하기로 했어. 네가 투자를 한다고? 우리 아들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투자해보려고. 너 지난번에 투자로 돈 좀 벌었다고 아주 과감해졌구나? 그럼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돈을 벌지. 어때? 이번 기회에 경혜 너도 투자 한번 해보지 않을래? 얜 내가 투자할 돈이 어딨어. 가진 거라곤 남편이 남긴 집 한 채뿐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야. 나 봐. 어디 돈이 있어 투자를 했니?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했던 거지. 그때 남편이 집 빼앗긴다고 펄쩍 뛰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한다니까. 그래? 그렇게 확실한 거야? 확실하다니까. 아들 친구인데 설마 친구 엄마한테 사기를 치겠어? 시어머니는 친구 말에 혹해서 투자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네? 어머니, 2억을 대출받으셨다고요? 그래. 미순이는 지난번 투자로 번 돈까지 해서 4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 아니겠니? 어머니, 벌써 그 돈 입금하신 건 아니죠? 안 그래도 2억을 막 넣으려고 하는데 도희 네가 전화를 한 거야. 어머니, 지금 입금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거야. 미선이 아들 친구인데 확실하지.
어머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뒤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투자하시려고 집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으셨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투자는 뭐고, 대출은 또 뭐야? 전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를 남편에게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퇴근 시간 무렵이 다 돼서야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얘기한 그 투자자, 소문이 좀 이상하던데? 정말? 어머님은 황금손이라고 알고 계시던데? 아니야, 내 동창 하나가 그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엄마가 들었다던 투자처 얘기도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고. 오빠, 확실해?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니야. 투자업계에선 꽤 실력 있는 중개인으로 알려진 친구라고. 그럼 어머니 친구분 얘기는 뭘까? 그분도 투자한다고 하셨다던데. 일단은 이번 투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빠, 어머님이랑 얘기 잘 됐어? 어휴, 말도 마. 미순이 이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역정을 내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절대 안 된다고 나도 화를 좀 냈지. 어머니 속상하셨겠네. 그래도 어쩌겠어. 돈 잃는 것보단 낫지. 기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 이번 투자는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오빠, 고생했어. 어머님은 삐치셨는지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일이 바빠 전화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유, 얘 도희야.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유, 글쎄 좀 전에 미순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유, 심장 떨려. 어머님은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사기랜다. 사기당했대. 사기라뇨? 어머니,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왜? 그 미순이가 황금손이라고 했다던 그 사람 말이야. 투자자들 돈 몽땅 들고 해외로 날랐다지 뭐니.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그 집 지금 초상집 됐어. 남편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지. 그 사람 연락은 안 되지. 미순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어머님은 친구분이 사기당한 얘기를 한참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아유, 그때 내가 전화를 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나도 꼼짝없이 2억을 날릴 뻔했다니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한우를 사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도희야, 정말 고맙다. 네가 또 나를 살렸구나. 네 말 안 듣고 투자했으면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얘. 엄마 내가 뭘 했어요. 도희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죠? 아유, 그래. 앞으로 난 우리 며느리 말만 들을란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유, 말도 마라. 남편한테 쫓겨나서 아들 집에 가 있는 모양이야. 근데 거기도 지금 말이 아니지. 친구분 아들도 투자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다행히 미순이만큼 많은 돈을 넣은 건 아니래. 5천만 원 투자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그 돈이 어디니? 아휴. 엄마,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요. 사기당하는 거 다 욕심 때문이라니까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엄마가 언제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는 거니? 노후에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 오빠. 사기친 놈이 나쁜 거지. 사기당한 사람은 억울한 거라고. 상민이 너 도희 얘기 잘 들었지? 하여튼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도희야, 한우 사온 거 쟤 빼고 우리만 먹자. 엄마, 고새 또 삐치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 푸세요. 됐어. 나 이제 도희 말만 믿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님은 정말 모든 일을 저와 의논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다는 내색을 비추면 바로 취소하거나 중단하셨죠. 덕분에 전 좀 귀찮아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전화를 하셨거든요. 아가, 바쁘니? 내가 일이 좀 생겨서 말이야. 너 아니면 의논할 사람이 있어야지. 한편으론 그런 시어머니가 귀엽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저를 의지하시는 모습이 어린애 같았거든요. 그건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연애 시절에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던 사람이었는데요. 결혼 후 몇 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는 중요한 일은 꼭 제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남편이 제 의견을 신뢰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전 제출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찾고 있었는데요. 책장과 서랍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오빠, 어디쯤 왔어? 아직 고속도로 위야. 도착하려면 아직 2시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나 지금 급하게 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책장 파일에 넣어뒀는데 못 찾았어? 거기 없던데. 서랍도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 그래? 잠깐 전화 끊어봐. 내가 핸드폰에 그 서류를 저장해뒀거든. 바로 보내줄게. 오빠, 운전하면서 핸드폰 만지면 위험해. 내가 한 번 더 찾아볼게. 아니야, 마침 졸음쉼터가 보이네. 저기서 잠깐 차 세우고 바로 보내줄게. 잠시 후 파일이 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됐습니다. 전 무사히 서류 접수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2시간 후면 도착한다고 하던 남편이 저녁 늦게 집으로 왔더군요.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들렀다 온 거야? 도희야, 말도 마.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뭐? 설마 사고 난 건 아니지?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사고 날 뻔했다니까? 저랑 통화를 끝낸 후 남편은 졸음쉼터를 출발했는데요. 2, 3분쯤 달렸을까 경찰들이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0m 앞에는 차들이 뒤엉킨 채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해요. 좀 있으니까 119 구급차가 와서 다친 사람들을 실어가는데 아찔하더라고. 오중 추돌 사고였다고 합니다.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던 차량까지 연쇄 추돌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아찔했던 건 뭔지 알아? 대형 트럭이 들이박은 승용차가 바로 내 앞에 가고 있던 차였다는 거야.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브랜드 차가 어디 한두 대야? 아니야. 내 앞에 가던 차가 확실해.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길래 내가 번호를 받았었지. 남편은 블랙박스까지 다시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찾아봤는데 그 차가 확실하더라고. 당신 전화 아니었으면 나 꼼짝없이 사고 당했을 거야. 보니까 그 뒷차도 완전히 찌그러졌더라고. 남편은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살린다고 하더니 엄마가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 이런 우연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서서히 그 역술인의 말을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점쟁이의 말처럼
제 사주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리고 있나 싶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위내시경을 제가 예약을 했는데요. 수면내시경으로 신청을 하니 보호자와 같이 오라고 하더군요. 오빠, 목요일 시간 돼? 수면내시경이라고 보호자하고 같이 오라고 하던데. 하루 연차 내고 같이 가면 되지 뭐. 그래? 그럼 오빠, 위내시경 검사 같이 해보자. 오빠도 요즘 속이 안 좋다고 했잖아. 나? 나는 괜찮아. 소화제 먹으면 금방 낫더라고. 거 봐. 요즘 소화제를 달고 살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검사 같이 받는 거다. 알겠지? 전 괜찮다고 하는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날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마침 그날 한 분이 취소를 하셔서요. 딱 한 자리가 남아있네요. 남편과 전 아침을 걸은 채 검사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갔죠. 검사 후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데요. 전 가벼운 위염이라면서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윤상민 씨,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에서 작은 혹이 발견됐습니다.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희야, 별일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절 위로했지만 전 앞이 캄캄했습니다. 혹시나 악성이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컸어요. 암입니다. 하지만 초기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은 위암 일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초기에 발견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대부분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고 있다가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암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신 건 정말 하늘이 도운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천운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위염이나 소화불량인 줄 알고 암을 방치했다가 뒤늦게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도희야,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시잖아. 그리고 난 너 믿어. 도희 네가 날 살릴 운명이라며. 남편은 담담하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끝나길 기다리는데 시간이 더디기만 하더군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종양 크기도 작아서 별 문제가 없고요. 이제 회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편은 잘 회복돼 갔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식사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 조금씩 살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희야, 네가 날 살린 거야. 그날 네가 위내시경 검사하자고 우기지 않았으면 말기나 돼서야 발견했을 거 아니야? 그래.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보배다. 보배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상민이 이미 죽은 목숨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자기 운명은 타고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운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네가 우리 상민이를 살린 게야. 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살렸다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도희야, 너 원하는 거 있음 뭐든지 해. 난 무조건 네 편이니까. 시어머니는 제 든든한 지원자가 되셨고요. 남편 역시 저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 입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었거든요. 도희야, 살림하느라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아? 힘들긴. 못 봐. 나 대학 갈 생각하니까 공부가 하나도 안 힘든 거 있지? 도희 너 그렇게 대학에 가고 싶었어? 어머님 처음 만났을 때 나 고졸이라고 무시하셨잖아. 그때 얼마나 서러웠다고.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 말이야.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빤 그때 최선을 다했지. 나 때문에 의절까지 생각했었잖아.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빠가 어머님이랑 의절하겠다고 했을 때 나 오빠랑 헤어질 결심까지 했었어. 진짜 그랬어? 난 전혀 몰랐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오빠가 어떻게 알아. 나 때문에 오빠가 어머님이랑 다투는 게 싫더라고. 그래서 나랑 헤어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오빠가 어머님이랑 의절하겠다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럼 그 역술인 아저씨가 우리를 살린 건가? 엄마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잖아. 맞아. 그분이 어머님께 얼마나 호통을 치시는지. 나 옆에서 조마조마했다니까. 어머님이 버럭하고 화를 내시면 어쩌나 해서.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러신지. 점쟁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셨다니까. 그래도 그 역술인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결혼했지 뭐야. 그런데 그 점쟁이가 정말 용하긴 한가 봐. 도인이 관상과 사주가 엄마와 나를 살린다고 했다면서? 그때 그분이 그랬지. 봐, 너 때문에 엄마도 그렇고 나도 살아난 게 지금 몇 번째야? 그러게. 내가 천기를 타고났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오빠? 어디 천기만 타고났겠어? 온 우주의 기운이 내 아내를 돕고 있잖아? 남편은 제게 마음껏 공부하라고 하면서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해주다시피 했습니다. 수능 날짜가 다가오자 어머님도 자주 집에 오셔서 살림을 해주셨어요. 도희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줄 테니. 수험생은 뭐니 해도 잘 먹어야 돼.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머님과 남편이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다 싶으면 그냥 찍으면 돼. 도희 너 우주가 돕는 사람이잖아. 네가 찍은 게 다 답일 거라고. 수능일 시험장까지 태워다주며 남편은 저를 응원해줬죠. 어머님은 저의 합격을 빌기 위해 절에서 108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게, 아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게 엄마, 그냥 빌고 오시지, 뭐 108배까지 하시고 오세요. 이게 다 며느리 사랑하는 시어머니 마음이지. 그리고 어디 내가 도의 합격에만 정성을 올려놓은 줄 아니? 아유, 우리 엄마 또 뭘 빌고 오셨을까? 아, 너희도 이제 이세 생각해야지. 안 그래? 아, 엄마, 도희 대학 가면 공부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요. 육아까지 하기 힘들다고요. 누가 공부하면서 애까지 키우래? 낳기만 해. 그럼 내가 키울 테니. 어머님은 손주를 원하는 눈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공부에 아기까지 벅차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아기는 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당장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 뜻이지. 어머님은 더 이상 밀어붙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마음 한편에 담아줬어요. 저도 아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수능을 친 다음해 3월, 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축하해 도희야. 역시 우리 아내 대단해. 대학 입학식이 있던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물론 부모님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도희가 공부도 잘하고 참 똑똑했는데 집안 형편 생각해서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아빠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네 박서방. 자네 때문에 저 양반이 한을 풀었어.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도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걸요.
자, 우리 며느리 대학 입학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아와 함께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아를 하는 시어머니 모습에 저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언제 수아를 이렇게 배우셨어요? 놀랐니? 서프라이즈! 근처 복지관에서 수아 수업을 한다길래 냉큼 등록해서 배웠지. 어머니, 감동인데요? 수아 너무 잘하세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배우면 또 얼마나 잘한다고. 맞습니다, 사부인. 사부인이 수아를 배우시니 제가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야 제가 자주 사부인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죠. 우리 도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도희가 어떤 며느리인데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사돈 어르신.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었던 공부였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장애인 처우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복지행정에 대해 꼭 공부해보고 싶어서 사회학과로 진학을 했죠. 도희 너 너무 대학생처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유부녀라는 걸 항상 명심하라고. 남편은 시험기간이면 늘 도서관으로 절 태우러 왔습니다. 밤길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말이죠.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그 시간이 저도 남편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학교 도서관 앞으로 절 데리러 왔었는데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상민아, 너 지금 어디냐? 도희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지를 못하겠다. 나 좀 데리러 와라. 어머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가는 내내 걱정이 됐는데요. 시어머니 댁이 가까워지니 소방차와 구급대 차량 소리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빠, 불이 났나 봐. 설마 어머님 집은 아니겠지? 다행히 시어머니 집에서 화재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탓에 어머님 댁에도 피해가 있었어요. 게다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해 의식을 잃은 주민들도 있었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 다행히 화재는 거의 진화됐지만 다친 사람들을 이송하느라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한 구급대원이 마련해준 곳에 넋을 잃고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엄마,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이고.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저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너희 얼굴 못 봤을 거다. 어머님은 마침 저희 집에 오시기 위해서 막 집을 나서셨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입구로 나와서 택시를 잡기 위해 아파트 정문에 섰는데 순간 폭발음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옆집에 불이 치솟기 시작했고요. 어머님 집까지 불이 옮겨 붙는 걸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저녁에 택배로 이게 왔어. 네 고모가 귀한 거라고 보내왔더라고.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쇼핑백을 꼭 품에 안고 계셨는데요. 시고모님이 보내신 굴이라고 하셨습니다. 도희 너 굴 좋아하잖아? 조금이라도 싱싱할 때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갖다 주려고 했지. 저를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마음에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한 거예요? 덕분에 내가 살았잖니. 너 주려고 내가 안 나왔어 봐. 저 불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었겠어?
저의 사주가 시어머니를 살린 것인지 아니면 어머님의 사랑이 스스로를 구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싶더군요. 어머님은 집이 복구될 때까지 저희 집에 머무르셨어요. 덕분에 전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쉬엄쉬엄 해. 그러다 몸 상할라. 어머님은 이젠 남편보다 저를 더 챙기셨어요. 아, 엄마, 이거 전부 도희가 좋아하는 반찬이잖아요. 상민아, 넌 지금 나이가 몇인데 반찬 투정을 하고 그러니? 아, 엄마, 이건 엄연한 차별이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좋아도 이거 아들을 너무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내일은 아들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주마. 아, 이거 엎드려서 절받기 같은데요? 남편과 어머님의 지원 덕분에 전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실습까지 마치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전 신기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파란 바다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요. 수평선 저 끝에서 대왕고래 한 마리가 절 향해 헤엄쳐 왔습니다. 고래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전 그 광경을 넋을 잃은 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고래가 저에게 다가와서 절 태우더니 갑자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겁니다. 전 너무나 행복해서 큰 소리로 웃었죠. 도희야, 간밤에 좋은 꿈을 꿨나 봐? 자면서도 소리내 웃던데? 내가 그랬어, 오빠? 깨울까 하다가 네 얼굴이 하도 행복해 보이길래 그냥 뒀어. 전 간밤에 꿨던 꿈 이야기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해드렸습니다. 고래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진짜 신기하네. 아가, 그거 혹시 태몽 아니냐? 네? 태몽이라고요, 어머니? 그래, 너 요즘에 입맛이 까다로워진 게 아무래도 내 예감이 맞는 것 같다. 너 얼른 옷 갈아입어라. 옷은 왜요? 당장 병원 가봐야지. 아, 엄마,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꿈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이런 일은 내가 잘 알아.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다니까. 어머님의 관건에 전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에 갔는데요. 시어머니 예감이 맞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3개월이시네요. 아유, 정말입니까, 선생님? 우리 며느리 정말 아기 가진 건 맞아요? 네, 다음 달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 역시 내심 아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내가 뭐든 다 사올 테니까. 부모님도 제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죠. 도희야, 무조건 몸 조심해야 한다. 알지? 엄마. 오빠랑 어머님이 나 꼼짝도 못하게 하셔.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아유, 고맙다, 딸. 박서방 자네도 수고했어. 아버님,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이제부터 수고를 해야죠. 그래.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잘해야 된다고. 아니면 평생 나처럼 구박받네. 자네 장모 도희 가졌을 때 딸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한여름에 어디 가서 딸기를 구하겠나. 요즘처럼 하우스 재배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다 줬는데 지금도 툭 하면 그 얘기를 한다니까 글쎄.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전 도희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저 우주까지도 갔다 올 각오가 돼 있습니다. 우주? 우주에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건 좀 오바네. 아, 그렇습니까, 아버님? 아무튼 도희,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사돈 어르신.
며느리 제가 옆에서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부인. 사부인 치성에 우리 도희가 귀한 태몽까지 꾸게 된 것 같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다 도희가 타고난 복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우리까지 그 덕을 보는 거고요. 임신 이후 어머님은 저에게 더 극진하게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라치면 어머님이 대신하셨어요. 어머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너무 몸을 안 움직여도 의사 선생님이 안 좋다고 하신걸요? 그건 5개월 이후 얘기고 지금은 무조건 안정이다, 안정. 알겠지? 아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 하마터면 졸업식에도 못 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날이 추운데 꼭 졸업식에 가야겠니? 학사모 쓰고 유압 사진관에서 다 같이 사진 찍는 걸로 하자. 엄마, 도희가 졸업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졸업식을 안 가요? 어머니, 저 조심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일기예보 보니까 졸업식 날엔 꽤 기온이 오르더라고요. 아휴, 하필이면 왜 이리 추울 때 다들 졸업식을 하나 몰라. 날 따뜻해질 때 하면 오죽 좋아. 그럼 엄마, 학사 일정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아유, 학사 일정은 모르겠고 나 우리 며느리랑 손주가 제일 걱정이다. 어머니, 졸업식 길지도 않아요. 1시간이면 되고요. 강당이라 따뜻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꼭 가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 대신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졸업식 날은 일기예보처럼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졸업사를 낭독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어릴 때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꿈으로 한 발을 더 내딛고 있다는 생각에 감격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시어머니가 지지하고 있는 걸 보니 마치 온 세상이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이 행복 우리 아기와 함께 오래오래 누려야겠다고 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